네, 황성 기자. 오늘 한국 항공우주. 네, 카이. 저는 이제 보통 항공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항공우주죠? 네, 항공우주입니다. 카이. 네. 카이라고 하죠, 카이. 카이입니다. 자, 이게 또 역시 또 M&A가 또 임박했나요? 네,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이제 돈을 넣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주협의회 현대차, 삼성테크윈, 그리고 이제 두산 계열의 이제 DIP홀딩스, 오딘홀딩스 이 지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6월 중에 이제 매각 계획 이제 나오고 이제 3분기 중에 어떻게 하겠다, 원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었죠. 요즘에요. 예.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어쭈 계산해 보니까 20%는 좋게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왔던데 한 정확한 수치를 좀 계산해 오셨나요? 한 어느 정도였던가요? 24,150원에서요. 네. 이제 어제까지 32,2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했었고 네. 오늘 이제 초기 가격으로는 33,300원까지 33,35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지금 다시 또 약세로 또 돌아섰네요. 29,700원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도 대략 한 25%가량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피 대비로도 그렇고 항공우주가 또 속해 있는 거기 이제 카이가 속해 있는 코스피 이제 운송장비 업종 지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수익률보다 한 20%포인트 이상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괜찮은 네, 상황이죠? 괜찮죠. 예. 지금 뭐 기관이 계속 쭉 사들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도 이제 어제는 한번 팔았었는데 이제 3일 연속으로 5일 연속으로 샀었고요. 기관은 지금 6월 들어와서 딱 하루만 빼고 지금 매일 사들이고 있고요. 계속 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관이 그냥 뭐 진짜 한 10만 주, 최대 30만 주까지. 쫙쫙 사들이고 있죠. 네, 지금 계속. 쫙쫙 사들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한국항공우주 M&A 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먼저 들어보고요. 황석선 그래요. 기자와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하나대투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우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2층에 계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M&A가 정책금융공사가 이제 지분을 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반등했습니다. 어때요? 좀 기관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식을 좀 꾸준히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수급이라든가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시는지요? 좀 매각이 최대 배수일 것 같긴 합니다만. M&A로 인한 주가는 결국은 이번 10월 달까지 뭔가 결론이 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6월 말, 7월 초에 입찰 공고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 사실은 어떤 업체 하나가 특별히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나 아니면은 그 의지를 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약간 좀 그런 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결국 어디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림은 이번 달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 목표가 어느 정도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는 42,000원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결국은 좀 당장에 이런 M&A 이슈를 보는 건 아니고요. 올해 해외 수출들 훈련기들 또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해외 쪽에서 훈련기 수출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14년, 15년 정도 실적 감안해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 PER 기준으로 전 15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여전히 올해 현재 주가 수준도 거의 한 30배 가까이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멀티플 설명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카이를 보시는 포인트가 저희가 이 완성된 업체의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은 예전에 IT를 바라보는 그런 성장성이 시작되는 단계로 봐야 되는데 저희의 눈높이는 카이를 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 비교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요.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저도 이게 뭐 PBR이라든가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든가 뭐 PER 이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막 생각이 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뭔가 좀 이런저런 것들이 좀 시작되는 측면에서 하나의 성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기계나 아니면 전반적인 운송장비 쪽에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지금 성숙이 된 상태인데요. 향후에 저희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국내 거의 마지막 남은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기계업종 내에서도 이 항공기 제작업 저희가 그동안 너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 많았었다고 보지만 일단 그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업체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이제 해외로 나갈 준비가 됐다는 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보는 성장성이고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국내 방산 물량이 2020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보신다면 실적이 안정성에다가 성장성 두 개를 다 갖춘 제가 봤을 때 별로 약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포인트를 다른 쪽에 둬서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42,000원 선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높게 예.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참 많이 남았네요, 오늘은. 네, 이런 날도 있군요. 그럼 이제 차분하게 우리 한국상 기자와 함께 아주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오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 얘기도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 저녁 자리도 많으신가 어떻습니까? 저녁 자리 많이 있죠. 네, 변함없이 잘 살고 계시는군요. 자, 지난번에 이상배 기자가 사실은 나와가지고 이 카이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상우 애널리스트께서는 내후년에 이익이 좀 상당히 증가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의 이제 국내 시장에서 독점 회사잖아요. 예. 이 항공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근데 내후년까지 이익이 증가할 게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익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좀 주가의 또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그에 따라 성장세도 따라서 높게 이제 보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상배 기자가 나와서 한 얘기의 요지는 정책금융공사가 이제 팔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덤비는 모양새다. 그래서 매각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가격대가요? 네.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보겠지만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황수상 기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요 처음부터 그 매각 공고한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어제 산은 M&A실 그쪽으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해보니까 지금 실사는 지금 한 이제 1주 전, 한 2주 전부터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각 공고 나오기 전에 실사 과정이 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 또 늦어도 한 7월 첫째 주 정도는 매각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표 주관사가 사는 M&A실인데 삼성증권 쪽이나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HMC증권 좀 공동 주관사로 돼 있잖아요.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있고 아무래도 사는 M&A실 주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는 M&A실. 네, 있습니다. 거기 말고 이제 삼성증권이라든가 HMC증권이라든가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현대차라든가 테크윌 여기 계열사잖아요. 맞습니다. 관계사고. 예. 그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그 매각에 있어서 좀 잡음이 생길 여지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처음에 이제 정책금융공사 쪽에서도 이제 주주협의회 멤버들이 주식을 사가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관사에서 나가든가 해라.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주협의회에서 이제 각 한 개씩의 증권사를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했던 증권사들이 다 자기 계열사였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겉으로 미치기에는 인수지가 없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됐었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6월 말에 이제 6월 말 이제 7월 초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이제 아무래도 인수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현대차, 삼성테크인 그리고 대한항공이 다시 또 이름을 또 올리고 있죠. 네, 이쪽에 계속 이제 3파전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근데 아까 거기 이제 이 선임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보면 현대차나 이제 삼성테크인 쪽이나 5월에 그때 한번 지분 매각 관련된 조회 공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지분 매각 이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고 확정된 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인수지가 사실 있죠. 조영우 회장 쪽에서 수건 사업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현대차나 삼성 테크윈이 만약에 이 카이를 인수하게 된다. 이랬을 때 그들이 노리는 어떤 기대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999년도에 맨 처음에 그때 이제 항공산업을 영위했었던 세계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대우중공업의 항공부문이라든가 이제 삼성항공 있었고 현대우주항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부실 경영이 좀 많았었다 해갖고 이쪽을 통폐합을 해서 만들어졌던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였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때는 내 회사였던 거니까 한때는 내 회사였으니까 그룹 쪽에서 이제 그때는 뭐 정권 차원에서 뭐 IMF라는 약간 좀 특이한 상황도 있었었고 그럴 때 이제 내놨었던 그 지분을 이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IT 쪽으로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삼성테크인 쪽에서는 많이 그러한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현대차 관련돼서는 한번 어느 한 애널리스트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BMW가 항공기 엔진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하고 이제 좀 정밀 첨단 그런 기술 같은 시너지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더라. 그리고 그런 거를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현대차가 지금 뭐 현대로템 쪽에서 자회사 계열사 두고 있으면서 그쪽에 지금 철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승용차 쪽에서는 지금 이제 글로벌 회사로 지금 딱 도약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국항공우주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 조선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조선을 빼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철도, 그 다음에 항공기까지 수송기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그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가 그 독일 BMW는 그 항공기 엔진 이쪽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자동차 엔진과 또 시너지도 났었다. 이런 건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네요. 네, 그런 부분을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막상 또 그렇게 보기가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었잖아요. 이쪽이 작년에 이제 5,600억 정도 공모규모 최고였었고요. 그때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이제 현대차, 삼성테크인 그리고 도산 쪽도 그렇고 다 구주 매출 분량을 내놨어요. 그때 팔았던 가격이 공모가 15,500원에 이제 내놨던 거였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한 3만 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배로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값으로 팔았던 걸 다시 좀 2배 주고 다시 되살 유인이 있느냐. 네. 바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그림을 보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는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걸 산다고 해도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기간이 뭐 4, 5년 정도 걸린다. 그쵸. 그런데 뭐 누가 이거 섣불리 사겠어라고 보는 좀 시각도 있더라고요. 4, 5년요? 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보면은 4, 5년이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비행기 만드는 건데. 4년이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조업 같은 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방산 물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개발비도 엄청 들어가는 데다가 실제로 그게 히트를 칠지 안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다 자금을 조달해서 투입하고 난 다음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계속 이윤을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 해소 기간에 아무래도 길게는 뭐 5년에서 한 10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게다가 게다가 또 이제 이익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방위산업 이쪽이다 보니까 정부하고 이제 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아주 높게 값을 쳐주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익 마진 보장하는 그 비율이 한 5% 7%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제 또 정부에서 계속 또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걸리죠. 그다음에 이익 마진율은 높지 않죠. 투자 해수 기간은 길죠. 이런 기업을 이제 나라면 안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칫 잘못하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선은 뭐 이제 뭐 민영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현대차라든가 삼성테크인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항공기 쪽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객 사업도 하고 있고 수송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비행기를 많이 쓰는 쪽인 만큼 비행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조회장 쪽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데 있어서 아마 한진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초각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설피 이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비행기 쪽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보잉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전투기나 여객기 이런 걸 팔잖아요. 자국 내 수요도 충당하고 엄청나게 팔죠.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수출 산업이 항공인데.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넘어서 이제 나사를 통해서 이제 우주선 또 막 띄우고 막 하잖아요. 그건 정부 사업인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주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개발 산업 그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보면 아주 초기 태동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기 정도를 뭐 일부 부품 자체 생산하고 핵심 부품 해외에서 조달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에 몇 대 수출하고 그걸 크게 보도하고 또 국산 또 이제 공군에서 이제 훈련기를 쓰고 뭐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런 거는 굳이 뭐 이렇게 뭐 민간에 팔아서 민영화 시키는 거를 이렇게 막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좀 어차피 중국도 지금 이웃나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우주 개발이 지금 엄청나게 다들 어마어마한 돈을 써붓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그런 거는 민간에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박사님 그 아까 우려를 했지만 투자해서 회수 기간이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대한항공이 하겠습니까? 대한항공은 기름값 뛰고 환율 그냥 폭등하면 또 휘청휘청하는데 막 곡소리가 나는 회사인데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인수 의지만 많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 후에 이 산업을 항공 산업을 우주 개발, 우주 항공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생각한다면 굳이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민간 지분도 정부 쪽에 넘겨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뭐, 오늘 원고에 준비를 안 해서 나왔는데, 이제 정책금융공사에 이제 카이 지분 매각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반대하는 쪽이 경남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천 쪽에 이쪽에 공장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남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일자리가 관련된 부분들, 공장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는데. 선거하고 또 민간하게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또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알짜 공기업 매각을 한다. 이거 왜 지금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얘기 뭐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데요. 황수상 기자의 그 사생활 얘기는 못 했네요 오늘. 진짜 아깝네요. 시간이 모자라요. 또 오늘 또. 그러니까 모자라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황수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